9월 21일 수요일 마감 시황 방송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밤에 있었던 미국 시장의 영향으로 조금 빠지고 출발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서 어제 흔들림들이 조금 나왔어요. 은행주부터 시작해서 포드의 실적 우려 악화로 포드가 마이너스 11% 빠졌거든요. 미국 시장에 흔들림이 나왔는데 나스닥은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애플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의 나스닥은 조금 견조한 흐름을 보였고, 하지만 어쨌든 장중에는 흔들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 흔들림의 분위기를 아무래도 탔을 거예요. 오늘 아시아 시장 보면 항생, 홍콩, 상해, 대만이랑 니케이, 특히 니케이가 좀 많이 빠졌고요. 그 대만도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빠졌습니다. 조금 항생이 문제긴 한데 아시아 시장이 전반적으로 빠졌어요. 미국 시장이 만약에 아무리 종가상 플러스 종가돼도 그 장중 흐름이 좋지 않았으면 영향을 받습니다. 무조건 결과치만 놓고 오르면 우리나라도 오르고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유럽 또한 오르고 그렇지 않아요. 어제도 우리나라 시장 장 끝나고 나서 유럽 선물들이 우리나라 끝나기가 무섭게 박살이 났습니다. 독일 생산자 물가 지수도 전년 대비 45%나 오르고 문제가 커지면서 흔들림이 컸기 때문에 조금 걱정을 했는데 미국 시장 본장 시작하면 빠질까봐 유럽 영향 때문에 그렇게 빠진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이 무슨 날이냐? 모두가 기다리는 FOMC가 오늘 지나고 내일 새벽 우리나라 시간으로 3시 되면 FOMC 발표를 하죠. 이것 때문에 지금 다 베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고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0.75를 올리든 뭐 100bp 할아버지를 올리든 간에 해석은 뭐 다 다를 건데 이미 전 세계 시장은 너무 두들겨 맞을 만큼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이거 나온다고 해서 새로울 게 없다. 다만 시장에서 우려하는 건 뭐냐? 도대체 언제까지 그럴 건데? 도대체 언제까지 올릴 건지 얘기를 해라. 날짜를. 기한을 정해라. 불확실하잖아요. 알았어. 4% 올릴 거야. 4.5로 올릴 거야. 5% 올릴 거야. 알겠는데 언제까지 얼마만큼의 금리를 올릴지 뉘앙스라도 달란 얘기죠, 시장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불안한 거예요, 지금. 불안하니까 그 누구도 섣불리 베팅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가가 싸진 거는 알아요. 주가가 싸진 건 아는데 3분기 실적도 우려되고 파월이 FOMC 끝나고 나서 무슨 말을 할지도 두렵고 조금 시장이 갈팡질팡하는 게 있지만 여러분들은 새벽 내일 3시에 발표하는 거 굳이 저희가 본다고 해서 변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미 나와 있는 일정이었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빠져도 돌릴 거라고 보고요. 안 빠지면 더 좋고 저는 그렇게 안 빠질 거다. 왜냐면 예상치가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미 두들겨 맞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한 번 더 뺄 수는 있지만 저는 이제 이 금리 올리는 거에 대해서 오늘 이유는 당분간 조금 경계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봅니다. 이 얘긴 그만하고 오늘 막판에 코스닥 보면 저가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건 저가 매수가 아니라 그냥 몇몇 종목들 쓸데없는 종목들 끌어올린 거예요. 지금 포지션에서 보면 대부분 여기서 되샀어요. 팔던 걸. 콜도 되사고 선물도 코스닥도 코스피도 팔던 걸 어느 정도는 되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개인은 팔겠죠. 물량을 내놨을 거니까 본전만 하라 본전만 하라 그냥 의미 있게 되산 것도 아니고요. 그냥 몇몇 종목들로 끌어올려서 이 반등이 온 거지 이게 무슨 저점을 잡아줬고 물론 내일 미국 시장이 해석을 좋게 해서 이렇게 오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시장 충분히 오를 수도 있어요. 사실 내리면 일반 투자자분들은 걱정하실 것 같은데 차라리 내리면 더 급반등이 나올 거고요. 한 2주 코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만약에 미국 시장이 내일 좋아서 이렇게 오르면 올랐다가 다시 뺄 거예요. 이거는 내렸다가 다시 올릴 거고. 그 차이만 기억하시면 되고, 오늘 삼성전자가 또 연일 신저가를 찍었습니다. 55,000원. 근데 신저가를 찍긴 찍었는데 뭔가 크게 빼질 않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크게 빼지 않고 기다렸다가 갑자기 호재 하나 나오면 그냥 4%짜리 올립니다. 거의 이 한 달, 열흘간, 보름간 뺐던 거 한 번에 올릴 겁니다. 분명히. 그런 모양이 나올 거니까 전 삼성전자를 걱정을 안 합니다. 회사가 좋아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메커니즘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보고 LG 엔솔은 지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는데 얘는 상태가 좋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고 SK 하이닉스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제 제가 경제방송들 봤어요. 한 번씩 모니터링 하느라고. 보면은 하이닉스 끝났다 뭐 그런 설레발치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죽기가 제가 주분 갖고 1분 갖고 여러분 이 하단 깬 거 같지만 장이 안 좋아서 살짝 깬 거지 이 매물벽은 괜히 있는 매물벽이 아닙니다. 저가에. 이건 깨기가 힘들어요. 하이닉스도 너무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고요. 오늘 다만 그 바이오가 조금 빠진 면이 있어요.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계속 빠지고 있는 SKU 사이언스 이건 뭐 안 된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빠졌는데 참으로 끼얹은 게 한미약품입니다. 오늘 한미약품이 드디어 또 일을 냈습니다. 캔들 모양은 하한가를 보냈는데 전문이에요. 한미약품은. 여기 보시면 한미약품의 주가가 역대 세 번째로 일간 하락폭을 기록했다. 미 FDA 허가가 기대했던 포지오티닙 항암제 자문위원회가 효과 문제를 제기해서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저도 뭐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하고 싶지도 않지만 한미약품이 포지오티닙이 FDA에서 허가가 기대됐었는데 아무래도 허가를 받기가 힘들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미 진출에 먹구름이 꼈다. 제가 자세히는 안 읽어봤어요. 읽을 필요도 없고 투자도 할 마음도 없어서요. 다만 제가 한미약품을 갖고 말씀드리면 오늘 한미사이언스도 빠졌는데 이건 뭐 실전으로 보면 뻔한 건데 한미약품 예전에 기술 수출한다고 하고서도 여기서 그 기술 수출 한다고 하고 다 취소 반려돼 가지고 얼마나 개인 투자자들을 힘들게 한 종목인지 R&D 투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하는데 항상 보면 이래요. 한미약품의 주가.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얼마 전에 한미약품이 여기 뉴스를 보면 갭 8% 띄운 날 여기 보면요. 이날 9월 13일에 뉴스가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도배를 했는데 보면 한미약품 롤론티스 미 FDA 승인 연말까지 주가 견조 유진투자증권 신약 FDA 승인 획득의 목표가 상향 삼성증권 한미약품 기술 수출 신약 FDA 승인 내년 로열티 수익 한미약품 이론에다 FDA 허가 최초에 주시고 목표가 39만 원 현대차증권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거 이날 이렇게 엄청 호재성 내보내서 갭 띄워놓은 다음에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주가 사라고 해놓고 시가 고가 찍고 이걸 이렇게 내보냅니다. 주가를. 여러분 이걸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바이오 갖고 몇 번 말씀드리지만 시중에도 바이오 애널리스트조차 그 바이오를 다 이해를 못합니다. 깊이가 있기가 힘들어요. 애널리스트가. 요 근래 바이오 애널리스트 같은 사람들이 생긴 거지 전엔 아예 전무후무했어요. 근데 그 친구들도 모를 그런 이상한 용어들을 쓰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실전으로 봤을 때 이렇게 추천주를 날려놓고 이렇게 박살을 내나요? 이런 거에 당하지 말라고 제가 본방송에서 몇 번이나 이런 유사 케이스를 많이 보여드렸는데 오늘 한미약품이 그 일을 냈습니다. 절대 투자하면 안 되는 회사고요. 이렇다 보니까 바이오들이 또 안 좋죠. 제약 바이오가 또 저러면 분위기 타거든요. 또 하나의 이제 특징이 뭐가 있냐면 굉장히 오래 출시에 있었는데 YTN이 상한가를 이렇게 가는 적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옛날에 돌발 영상으로 한참 인기를 구사하고 우리나라에 자리를 잡았을 때 그 YTN이 이렇게 상을 간 적이 없는데 보세요. 민영화 방침을 세운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갔거든요. 이제 한전에서 가지고 있는 주식을 내다 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YTN뿐만이 아니라 오늘 IMBC도 갔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간 거는 또 하나의 이제 이유가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그 이상원 의원이 그 대표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있거든요. 영비법이라고. 그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온라인 뭐 동영상 서비스, 뭐 OTT 업체든 뭐 이런 방송 업체든 콘텐츠 자체의 등급 분류를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너네에게 자율성을 주겠다. 한마디로 규제를 완화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예를 들어 IMBC나 뭐 YTN이나 그러면 규제를 완화해주고 민영화 때문에 갔냐? 그거는 맞아요. 근데 IMBC가 이렇게 같이 상한가한 건 테마를 이루기도 한 거지만 IMBC는 옛날에도요. 얘는 보수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민영화설에 휩싸여 있었어요. 2012년 그리고 이번에 2022년 얘도 민영화 얘기가 껄핏하면 나오는 애. 예, 그러다 보니까 YTN이 먼저 민영화 썰로 가니까 같이 따라서 갔다 IMBC가.
후발주자로 KNN 이게 살짝 갔는데 얘는 무슨 매물 압박이 굉장히 많은지 올라가지 못합니다. 지금 홍정우 테마 이후로 완전 죽어가지고 가지를 못해요. 그런 게 보이고요. 또 다른 거는 제일 큰 거는 오늘 뭐 다들 깜짝 놀랐겠지만 양지사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양지사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오늘 하한가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상한가라고 치고 상한가 갔다가 하한가 갔다가 하한가에서 상한가 갔다가 거의 50% 이상 등락률이 나왔어요. 다시 또 하한가 근처까지 가버려요. 난리 났죠 오늘. 단타 천하 제일 단타대에 열렸을 거예요. 결국에는 물량을 돌려서 등락률을 생각해 보세요. 세력 입장에서 등락률을 이만큼 줘야 어느 구간에선가 먹을 포지션이 나올 거 아니에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만들어줘야 그 개개인의 욕심에 따라서 어느 구간에서든지 진입을 할 거 아니에요. 진입을 해야만 내 주식을 팔아먹을 건데 만약에 하루 종일 등락률이 요만큼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누가 진입을 합니까? 위로 1% 아래로 1%인데 그거는 등락률을 안 주겠다는 거죠. 조정을 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안 들어갑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전업 투자자들이. 근데 이렇게 상한가 갔다 하한가 갔다 상한가 갔다 하한가 갔다 이렇게 하면 내 마지막 남은 분량을 털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요. 예전에 까나리 바이오도 이런 일이 있었지만 이렇게 올렸다가 이렇게 뺐다가 이런 거는 한 번에 팔아먹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파동을 계속 주는 겁니다. 절대로 급등하고서 이렇게 죽는 건 없어요. 특히 의미이시 상한가 5번 이상씩 간 애들은 절대 그냥 고지고대로 안 죽습니다. 물량을 다 던질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오늘 양지사는 정말 장난 아니었습니다. 상한가에서 하한가, 하한가에서 하한가. 결론은 뭐냐면 이건 끝난 거죠. 여기서 카나리 바이오처럼 디프리 파동으로 이렇게 한두 번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결국에 주가는 돌아갑니다. 그냥. 그걸 반드시 기억하시고 좀 전에 나온 건데 뉴스가 푸틴이 군 부분 동원령 발동해서 확전 태세로 다시 전환한다. 이 뉴스가 나오면서 재건주가 좀 더 약해졌고요. 대장주였던 대모를 보시면 급락이 나왔습니다. 재건주들이 조금 나왔는데 이거는 어차피 하나만한 소리고 확전으로 갈 수 없습니다. 이 기회를 틈타서 요새 또 올랐잖아요. 또 하필 오르고 나서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기가 막히게. 이 뉴스가 나와서 조금 재건주들이 흔들렸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GSE 같은 게 거꾸로 수혜를 받아서 등 양승으로 끝났고 지금 시간에서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현재 진행형인데 방금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렇게 뉴스 하나에 일장 일단을 맞춰서 어떤 종목은 안 좋고 어떤 종목은 수혜를 받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일일이 대응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테마주는. 또 하나는 미국도 지금 곡물 작황 부진으로 세계 식량 공급이 당분간 빠듯하게 나온다 해서 그런지 고려산업이나 대주 이런 애들이 오늘 특히 대주 산업이 오늘 조금 올랐는데 저는 곡물이 단기간에 다시 한번 발동을 벌어서 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고 생각해요. 그냥 해지용으로 한두 번 먹는 거지 굉장히 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런 뉴스 나온다고 해서 그거를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좀 전에 또 속보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하니까 수도권과 이제 경기 일부 지역 빼고는 모두 다 풀어줬습니다. 규제를. 정부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규제 지역을 해제했다. 뭐 대표적으로 인천을 들 수 있겠죠. 지금 난리난 송도를 보면 지금 투기 가열 지구에서 다 해제시켜 줬습니다. 서울은 당연히 안 되죠. 아무래도 서울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안고 없는 찐빵이나 마찬가지인데 서울을 빼줘서 뭐 저 같아도 당연히 서울을 넣어주면 서울까지 규제를 풀면 다시 또 난리 나는 거죠 지금. 물론 그랬으면 마지막 남은 희망가를 부르면서 한번 매도의 기회가 있었을 텐데 어쨌든 지금 간보는 것 같은데 윤석열 정부가 서울도 규제 지역이 뭐 풀릴지 안 풀릴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너무 많이 묶어놨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너무 많이 묶어놔가지고 숨도 못 쉬게 해놨거든요 지금. 특히 뭐 분양권 같은 것도 1주택으로 쳐버리니까 내가 집에 살고 있지도 않은데 이걸 1주택으로 잡아버려서 참 힘든 점이 많은데 어쨌든 국토부가 지금 정부에서 결론은 이거예요. 각 지자체의 요구들을 받아들여서 내가 이걸 풀어주겠다. 그러면 서울은 뭐 요구 안 합니까?
요구하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풀어줄 만한데 풀어주고. 근데 대부분 재미가 없을 거예요. 아무리 종소리가 난다 해도 대금리 인상이라는 시기에 걸렸기 때문에 태풍이 불고 있는데 일부 지역 조정해준다, 조정 해제해준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막 이러고 간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조금이나마 조금 종소리가 난 게 다행이다.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못다한 얘기나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고, 지금도 미국 나스닥 선물 보면 왔다 갔다 장난 아닙니다. 지금 플러스 갔다 마이너스 갔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FOMC 때문에. 오늘 제가 새벽 3시까지 동시에서를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예측을 해보고 잠이 드는 그런 방송이 될 수 있게 준비를 해서 이따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